주의해야 할 가짜 신호는 온전한 쾌와 불쾌가 진짜가 아니라 가짜일 때입니다. 피자를 먹은 뒤에 느끼고 있는 풍부한 치즈에는 느껴지는 포만감은 미각세포를 춤추게 합니다. 담배를 피울 때의 해방감은 술을 마실 때의 알딸한 기분, 설탕이 듬뿍 들은 디저트를 먹을 때의 즐거움은 모두 쾌의 신호이지만 일종의 왜곡된 신호, 한마디로 가짜 쾌감입니다. 진화적으로 볼 때 인간의 뇌는 즉각적인 보상에 반응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니코틴과 알코올, 설탕은 이 보상 성질을 해킹하고 거기에 이와 유사한 뇌관을 심어놓습니다. 따라서 동일한 물질을 먹었을 때 뇌는 즉각적인 도파민 분비를 유발하지만 장기적으로는 몸에 해로울 뿐입니다. 이것이 바로 중독의 메커니즘입니다. 단기적인 쾌가 장기적인 불쾌를 가져오는 셈이죠. 이제 뇌는 스트레스를 받거나 우울해지면 달달한 쇼콜라 케이크나 캡사이신이 듬뿍 들어간 매운 라면을 찾게 됩니다. 이런 쾌감을 찾기에 나에게 유익하다는 뇌의 거짓 정보에 속은 셈입니다. 괴로우면 기계적으로 술을 마시고 졸리면 조건반사처럼 커피를 마시고 초조하면 담배를 무심코 입에 무는 습관은 거짓의 신호를 고쳐가며 우리를 이런 물질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꼭두가시로 전락합니다. 진짜와 가짜 신호. 진짜는 운동, 채소, 건강식 이런 것, 또 불쾌는 통증, 불안, 우울이 있지만 가짜는 음주, 과식, 음료수, 단 거, 건강식단을 찾아야 되고 불쾌하더라도 간헐적인 단식을 하고 해야 할 것이다. 불쾌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장 운동화를 신고 조깅을 나서려면 내는 시간이 없어 피곤해 귀찮아 같은 왜곡된 불쾌를 전달합니다. 그러면서 침대 밖은 위험해라고 소리치며 아직 시간도 많은데 오늘은 그냥 침대로 가서 누우라고 것입니다. 거짓 불쾌는 거짓 쾌로 유혹합니다. 반대로 거짓 쾌 역시 거짓 불쾌로 유혹하죠. 여기서 핵심은 이것입니다. 쾌와 불쾌는 서로 보완적인 신호체계라는 것이죠. 건강한 삶은 불쾌를 최소화하는 것이 아니라 쾌를 최대화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늘 잘못된 접근을 하죠. 불쾌를 해결하는 데만 집중합니다. 진짜 쾌와 거짓 쾌의 신호를 구별하는 법은 간단합니다. 진짜 건강한 쾌는 지속적이고 운동 후의 상쾌함은 몇 시간이 지속됩니다. 일시적인 불쾌감은 일단 트랙 위를 떨면 바로 눈 녹듯이 사라집니다. 좋은 수면 후에 개운함은 하루 종일 이어지죠. 또 식사를 건강하게 절제한 다음에 느껴지는 만족감은 편안하고 오래갑니다. 반면에 거짓 쾌는 순간적이죠. 중독성 물질이 대표적입니다. 담배의 쾌감은 몇 분 안에 불가하며 10분이 지나면 바로 견디기 힘든 금단 증세가 따라옵니다. 술이 주는 쾌감은 취기가 있을 뿐입니다. 정신을 차리면 쾌감은 동전 뒤집히듯이 불쾌감으로 돌변합니다. 설탕의 달콤함 역시 입안에 있을 때뿐이죠. 혈당이 떨어지면 피로감과 텁텁함만 남습니다. 두 신호를 통합하는 법은 하루 마지막 시간에 일지를 쓰는 겁니다. 오늘 언제 불편했는지, 무엇이 불편함을 이야기했는지, 어떤 패턴으로 지속되었는지 스스로에게 묻는 거죠. 그리고 그에 맞게 행동을 조정합니다. 특정 음식을 먹은 다음에 속이 불편했다면 그 음식을 줄이는 것으로 특정 자세에서 통증이 온다면 자세를 바꾸거나 운동을 병행하는 것으로 특정 활동 후에 피곤하다면 그 활동을 자제하는 것으로 뇌의 혈류를 조정합니다. 몸의 일지 이러다가 최근 들어서 담배를 피울 때면 근육질이 또 스트레스를 받으면 매콤한 야식을 먹고 하는 거, 그러니까 쾌와 불쾌를 잘 분석을 해야 된다. 튜닝의 기술, 몸의 안테나. 튜닝. 우리는 매일 신호의 홍수 속에 살아갑니다. 휴대폰은 와이파이를 잡아내고 자동차들은 경적을 울려서 보행자에게 신호를 보냅니다. 그렇다면 우리 몸은 어떨까요? 우리 몸도 마찬가지로 신호를 보냅니다. 쾌와 불쾌. 신호를 캐치하는 첫걸음은 문제는 이 신호가 너무나 작고 섬세해서 무심히 흘려보내기 쉽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작고 섬세한 바디 시그널을 포착하려면 시각각 달라지는 몸의 변화를 민감하게 감지해내는 몸의 안테나가 필요합니다. 몸의 안테나를 튜닝하는 첫걸음은 관찰입니다. 관찰은 나를 제일 깊게 응시하는 과정입니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오늘은 평소보다 피곤한지, 머리가 무거운지, 가슴이 답답한지 스스로에게 물어보는 거지요. 양치질을 하면서 거울로 내 얼굴을 꼼꼼히 살펴보고 샤워하면서 목과 복부, 가슴에 혹이 만져지지 않는지 내 몸을 천천히 만져봅니다.
이상의 모든 활동이 관찰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예컨대 평소에는 가뿐히 오르던 계단이 오늘따라 유난히 버겁게 느껴진다면 그것은 단순히 체력 문제를 넘어서 호흡기나 심혈관계에서 보내는 적색신호일 수 있습니다. 늘 맛있게 먹던 음식이 갑자기 역하게 느껴지거나 딱히 설명할 수 없는 편두통이 찾아진다면 이는 체내 호르몬 균형이 안 맞거나 면역기에 이상이 있음을 알리는 알람일 수 있죠. 이렇듯이 평소와 다른 했던 증상에서 벗어난 이상을 민감하게 포착하는 습관이야말로 몸의 신호의 주파수를 맞추는 첫 과정입니다. 평소 관찰의 눈을 길러야만 희미한 신호가 또렷하게 잡히기 시작할 겁니다. 감정 또한 중요한 바디 시그널이죠. 감정의 신호는 많은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평소보다도 짜증이 쉽게 나거나 작은 일에도 무기력해진다면 이는 내 화학물질 균형이 흐트러졌다는 경고일 수 있습니다. 스트레스가 쌓이면 코르티솔 같은 호르몬이 과다하게 분비되어 면역력이 떨어지고 그로 인해서 자주 감기에 걸리거나 피로가 회복되지 않는 상황으로 이어집니다. 몸이 아프면 마음도 아픈 법이지요. 따라서 감정의 작은 흔들림에 귀 기울이는 것도 몸의 신호를 캐치하는 중요한 방법입니다. 몸의 신호는 패턴의 추이, 즉 리듬의 변화로 자주 드러납니다. 예컨대 한 달 전만 해도 7시간 자는 것으로 충분한 피로가 풀렸는데 최근에는 9시간을 자도 여전히 필요하다면 이미 몸속에서 무언가 변화가 시작이 된 것입니다. 또는 주말이나 즐기던 조깅이 갑자기 힘겹게 느껴진다면 체력 문제가 아니라 심폐 기능의 이상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일상의 리듬과 패턴이 어떻게 변했는지 민감하게 읽는 것이 필요합니다. 패턴에 어긋남은 단순한 일들이 아니라 병의 전조일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지요. 관찰이 신호를 바라보는 눈이라면 기록은 그 신호를 남기는 작업입니다. 앞서 말했듯이 몸의 일지를 쓰는 거죠. 하루하루 몸의 변화를 짧게라도 적어두면 신호가 모여서 하나의 이야기로 이어집니다. 오늘은 두통이 하루 종일 지속되었다. 일주일 전부터 식욕이 줄었다. 밤마다 3번 이상 깼다. 이런 기록은 단순한 메모가 아니라 몸이 보낸 신호를 연결하는 보고서가 됩니다. 실제로 많은 의사가 환자가 가져온 기록을 보고 정확한 진단에 도달하곤 합니다. 그만큼 꾸준한 기록은 몸의 언어를 해석하는 가장 효과적인 도구입니다. 조용한 시간을 가져요. 이처럼 몸의 신호를 캐치하려면 조용한 시간이 필요합니다. 현대인은 늘 바쁘고 이 일에 치이며 수많은 소음 속에 살아갑니다. 스마트폰 또 업무 스트레스 미팅 등등으로 몸이 보내는 작은 신호를 감지할 틈이 없습니다. 그러나 잠시 눈을 감고 호흡에 집중하며 몸의 흐름을 따라가다 보면 평소에는 들리지 않던 속삼이 이미 들리기 시작합니다. 쥐 적은 듯이 고요한 정막 가운데 몸의 신호는 쩌렁쩌렁 울리는 외침이 되지요. 가슴이 답답하다거나 위장이 불편하다거나 특정 관절이 미묘하게 뻐근하다는 느낌이 선명하게 살아납니다. 이를 위해서 명상이나 저녁 산책 혹은 짧은 스트레칭이 안테나를 높이 세우는 과정이 됩니다. 몸의 안테나를 튜닝한다는 것은 단순히 병을 조기에 발견하기 위한 기술이 아닙니다. 그것은 먼저 자기 자신과의 깊은 대화입니다. 관찰하고 기록하고 감정을 살피고 리듬을 점검하며 고요 속에서 귀 기울이는 과정은 결국 나를 돌아보고 존중하는 태도 그 자체입니다. 건강은 바로 그 지점부터 시작이 됩니다. 건강하려면은 내 몸을 위한 3단계는 건강의 문혈액이 있어야 된다. 건강을 해석을 잘 해라 이 말이죠. 우리는 수많은 건강 정보를 접하는데 그러면 이런 것들을 접해서 바른 해석이 있어야 할 것이다 라는 거죠. 문혈액이 있어야 된다 라는 건데요. 실제로 요식업을 하던 어떤 사람이 간에 해독에 좋다는 홍보 영상을 보고 고가의 건강보조제를 꾸준히 먹었습니다. 무력감과 피로감 때문에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었거든요. 그러나 정작 피로의 원인이 간이 아니라 수면 무호흡증 때문이라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었습니다. 석정 씨는 내 몸이 보내는 신호를 해석하지 않고 아무 비판 없이 외부 정보를 수용했다는 점이었습니다. 그러면 돈과 시간을 허비했다는 거죠. 석정 씨의 사례는 건강 문혈액이 없을 때 어떤 상황을 처리할 수 있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문혈액
그래서 요즘은 경제 문의력부터 디지털 문의력, 정치 문의력, 종교 문의력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문의력이 요구되는 시대입니다. 내 몸에 집중하는 건강 문의력은 최근 서구나 영미권을 중심으로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는 주제입니다. 현재로서는 다양한 경로에서 많은 주제로 연구가 진행되다 보니 건강 문의력이라는 개념 역시 다양한 정의를 품고 있습니다. 이를테면 미국 의학협회는 건강 문의력을 의료 환경에서 필요한 기본적인 독해력으로 정의하고 있는 반면에 국제보건기구는 개인이 건강 정보를 이해하고 이를 삶에 활용할 수 있는 능력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이보다 훨씬 넓은 의미로 건강 문의력을 다루고 있습니다. 저는 건강 문의력이란 단순히 병의 이름이나 치료법을 암기하는 능력이 아니라 몸이 보내는 신호를 해석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스스로 건강을 관리하는 능력을 말한다고 생각합니다. 즉 건강 문의력을 채우려면 건강정보 무분별한 적용의 일반적인 과정이 아니라 몸의 신호, 대응의 수용적인 과정을 전환하는 역발상이 필요합니다. 역발상이 필요하다. 3단계 건강 문의력. 이를 구체적으로 실천하기 위해서 저는 건강 문의력의 3단계를 제안합니다. 첫 번째는 캐치. 캐치. 두 번째는 체크. 신호 잡아냈다. 세 번째는 케어. 케어는 체크한 증상을 적극적으로 이렇게 대응하는 단계가 되어진다.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어서 잘 건강을 지켜보자.